물 좀 마시니까 좀 목이 낫네요, 확실히. 네, 오라오라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들도 물 자주 드세요. 이게 엄청 건조하네요. 그나마 오늘 좀 비 와갖고 내일 모레까지 비 온다고 하거든요. 네, 그나마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비트박스 지금 비트박스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 요 비트박스라는 암호화폐 거래소 많이들 알고 계시죠? 라인이 만든 거래소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XRP 상장 폐지한다고 돼갖고 많은 분들이 막 안타까워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거의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거의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비트박스 써보셨어요? 이 거래소가 라인이 만들긴 했는데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거래소예요. 여기가 이 하루 동안의 거래량이 진짜 기똥찹니다. 여기가 거의 죽은 거래소요. 죽은 거래소. 여기 얘 뭐 보기도 되게 어렵게 났네. 하루 동안 거래된 양을 좀 보여줄래? 여기 거래대금 나와있네. 예를 들면은 어느 걸 볼까요? 링크 볼까? 얘네 핵심이 링크잖아요. 얘네 볼륨 보세요. 보이세요? 얘네 라인 링크거든요. 본인들이 만든 토큰인데 지금 하루 동안 거래된 게 14,735달러밖에 안 돼요. 거래량이 진짜 없는 거래소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없는 거래소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XRP 상장 폐지돼도 의미 없어요. 만약에 막 5대 거래소인 빗소나 이런 데서 막 XRP 상장 폐지한다 이러면은 진짜 위기인데 뭐 그런 것도 아니라서 저는 솔직히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봐요. 큰 의미가 없어요. 라인이 만들었지만 사실상 거래소라고 얘기하기엔 거래량이 없다. 생마님 어서오세요라 반갑습니다. 생마님이 아니라 공환님 어서오세요라 반갑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라인 관련된 거는 뭐 특별히 의미가 없어서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의미 없습니다. 15,000달러면 왕꽃다치. 그죠? 저 10만, 100만, 1000만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자기네 간판 코인인데 하루에 1000만원밖에 안 돼요, 거래량이. 근데 저것도 믿기도 힘들고. 그쵸. 자전거래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자전거래 진짜 큰 문제예요. 빨리 이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돼서 법이 강화돼야 돼요. 자전거래 같은 거 하면은 진짜 골로 간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돼 있어야지 그런 뻘짓을 안 하지.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혜연비님 말씀하신 걸 동의합니다. 아니 솔직히 암호화폐 취급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듣보잡 거래소들 상장하자마자 오픈하자마자 거래량 막 미치도록 폭발하잖아요. 그거 다 조작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믿기가 좀 힘들어요. 저는 근데 빗소 거는 이거는 자전거래 아닌 게 거의 확실한 게 이거 보셨어요 여기? 여기가 1월 1일쯤이거든요.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요 포인트 보이세요? 요거? 주말만 되면 쉬는 날만 되면 이렇게 쭉 빠져요 거래량이. 막 50만까지 떨어지거든요. 보이시죠? 58만. 근데 평일날 돼갖고 5대 작동하는 시간 되면은 막 2천만 찍고 막 그래요. 이거는 확실히 신뢰가 갑니다. 5대1 없으면은 거래량이 쭉 빠져요 그냥 쉬는 날 되면.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나저나 이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암호화폐 오르는데 왜 그러냐고요? 저도 모르죠. 떨어지는데 오르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예, 물론 뭐 이런 얘기들 분명히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미국이 이란 공격해갖고 전쟁 분위기 고조돼서 다 암호화폐로 해지하는 거다, 예, 열로 피시는 거다 자금들이, 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글쎄요. 누가 그 회계 분석해갖고 상관관계 분석해서 자료가 나왔으면 그 해지 개수라는 게 실제로 존재합니다. 제가 그 회계 분석 관련돼서 말씀드리잖아요. 예, 금융 쪽에 차트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차트를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런 사람 없어요. 이렇게 선 긋고 사입이에요. 이런 식으로 쓰면 사입이에요. 뭐 여기 위점을 막 다 연결해갖고 막 이렇게 해갖고 이게 막 교차하는 지점에 여기서 떡상 방향성이 나온다. 이런 분석 안 해요.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트는 통계입니다. 통계. 과거 데이터 통계예요. 통계고 이거를 가시화시킨 거잖아요. 그냥 숫자로 막 표로 기입해 놓은 게 아니라 가시화시켜서 이렇게 보기 좋게 해놓은 거잖아요. 예, 차트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융권에서는 회계 분석을 써요. 예,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예, 주식 전문가들, 뭐 증권회사 막 이런 데서 뭐 이 트레이드 분석하는 사람들 회계 분석을 해요. 통계는 회계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회계 분석을 통해서 뭐를 끌어내려고 하냐면 방향성을 예측해 보려고 해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는 어느 쪽에 더 많이 쓰냐면 회계 분석, 그 기무가설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 아, 오늘 온갖 거 다 나오네. 그 기무가설 뭐냐면은 뭐 약을 개발할 때 이거 임상실험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거 할 때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를 통해서 어떤 가설을 세웠을 때 반대 가설을 세워갖고 거꾸로 입증을 하는 거거든요. 예, 자기가 좋은 쪽으로 자기가 원래 생각하는 가설대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입증하려고 하면 약간 모순에 빠진 점이 있어서 이걸 씁니다. 기무가설. 그래갖고 유의 수준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거 통계적인 얘기라 좀 너무 깊게 들어가면 머리만 아프거든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예측뿐만이 아니라 회계 분석을 통해서 뭘 또 하려고 하냐면은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종목을 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해지를 할 수 있는 걸 찾으려고 회계 분석을 씁니다. B, C, D 이렇게 세 가지 있으면은 만약에 A가 막 골골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서 골골됐을 때, 이럴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그림이 나왔어도 B, C, D 어느 걸 분산 투자해야지 이게 해지가 되나, 그 개수를 계산해 갖고, 저런 회계 분석을 통해서 개수 계산해 갖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최대한 피해를 덜 보면서 수익은 낼 수 있는 거를 찾아내요. 분산 투자할 포트폴리오 대상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통계지. 제가 단언컨대 이거 선 그리면서 이거 하는 사람들 사입이 99%입니다. 믿지 마세요. 이런 회계 분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분석다운 분석이면 당연히 복잡하지 않겠나요? 여러 가지 이론과 실제적인 수학적인 증명이 들어간 방법들을 쓰지, 그냥 이 밑도 끝도 없이 막 야 이 선들 다 연결해봐, 그러면 분명히 수렴하는 구간이 나온다, 이렇게 만나는 구간이 나온다, 야 딱 이때야, 이때 떡상 또는 하락이야, 방향성 뭐 3일 뒤에 나오는데 이 소리 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 가십니까? 차분하게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이게 과연 뭔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뭐 고급 분석인지. 회계 분석은 저런 분석 없습니다. 선 그려갖고 그림놀이도 아니고 절대로 없어요, 저런 건. 일본 XRP 가격이 순간 68,000엔인가 갔는데, 반면 미국은 7,000달러까지 순간 올랐던데 조작인가요? 대박난자님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 거래소에서요? 그거를 좀 주시면 같이 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크게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어떤 거래소에서 발생했는지 알려주시면은 같이 가서 보면 좋겠죠. 알려주세요. 어떤 거래소에서 그렇게 됐는지. 갑자기 왜 슬프다고 하세요, 유님? 오늘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안 좋은 일이라도? 왜 갑자기 슬프시다고 하지?
어쩜 좋아. 네. 2달 전인가 비트코인 팍 올랐을 때 왜 안 팔았냐고 인간들이 막 놀려대요. 흑흑. 그죠? 많이 아쉬우시겠죠? 예. 저도 뭐지? 언제죠? 호야님 계세요? 호야님한테 농담으로 제가 그 얘기 했거든요. 한 217원쯤인가? 그때 호야님한테 호야님 풀매수 하세요. 흑우의 조언입니다. 막 이러면서 농담했는데 세상에 오를 줄이야.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거는 진짜 어차피 결과론적일 수밖에 없어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주변에 놀린 사람들이 결과론적으로 지금 기준은 맞는데 훗날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비트코인 막 그런 얘기들 하는 사람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뭐 올해 연말까지 2020년 말까지 뭐 1억 간다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예. 그 미래는 누구도 장담 못하니까.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2020년 연말에 비트코인 1억? 좀 어렵다고 생각은 되어지는데 가능성이 0은 아니니까요. 그때 가면은 오늘날 놀렸던 사람들이 오히려 고구마님한테 그런 얘기 할지도 모르죠. 야, 왜 너만 샀냐? 왜 나는 사라고 조언 안 해줬어? 내가 안 산다고 막 했어도 끝까지 권했어야지 막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러면 어이없겠죠. 아니 암호화폐 산다고 무슨 약간 바보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뭔 소리라고 있냐 그러면 그 사람들 막 땅치고 후회하면서 뭐라고 하겠죠 계속. 아니 그래도 나도 하나라도 사게 만들었어야지 막 이러면서. 예. 아 짝대기는 희망회로 불리셨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희망회로 부셔서 죄송해요. 리플 핵심 개발자 태사 이야기 궁금하시다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설명드렸는데 자세한 건 그거 보시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예, 뭐냐면은 요거예요. 요거 제가 찾았는데 요 사람이잖아요. 에반 슈왈츠. 예.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 사람 지금 보면은 리플사에서의 커리어는 정리가 됐습니다. 보시면 2019년 12월부로 6년 5개월 동안 이제 재직했던 리플사 이 커리어 끝났다고 2019년 12월에 끝났다고 명시를 해놨고요. 지금 보시면은 현재 커리어상에서는 코일의 보드 멤버로는 현재까지 진행형입니다. 여기는 아직 소속돼 있어요. 근데 코일이 어떤 회사죠? 예, 리프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약간 자회사 같은 거죠. 예, 일종의 리플이 낳은 벤처인데 아직 뭐 리플사 모든 인연을 끊은 건 아니죠. 지금 상황을 미뤄볼 때 뭐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리프사에서만 소속이 빠진 거죠. 양다리였었는데 그러니까 리프사 직원이면서 동시에 코일의 보드 멤버였는데 양다리가 빠진 거죠. 리프사에서는 이제 퇴사를 했고 지금 현재는 코일의 보드 멤버 이사로서 존재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요. 코인베이스요? 아 코인베이스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가볼까요? 가보면 되죠. 코인베이스 프로인가요? 아니면 그냥 코인베이스인가요? 보죠. 보면 되죠. 자 오늘 XRP가 뭐 얼마요? 7,000달러? 네, 굉장히 높은 가격을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러 왔고요. 놀러 왔고 한번 보죠. 네, 보면 되니까. 만약에 오늘 하루 중에 한 번이라도 높은 가격 찍었다 가면 일자로 보면은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죠. 지금 데일리 기준으로 차트를 보는 건데 이게 최대 그날 그 기간에 최대로 찍은 가격과 최하로 찍은 가격을 동시에 보여주거든요. 근데 지금 캔들을 보면은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프로는 아니에요 확실히. 그럼 그냥 코인베이스에서 갔다는 얘기인데 이 코인베이스 차트가 보여지나? 안 보여질 것 같은데 왠지. 한번 시도는 해보죠. 이거 왜 한글로 보이냐? 얘네 뭐 한글 번역도 해놨나봐요. 야 이거 로그인 해야 돼? 하하 참 그냥 시작하기 안 될까? 안 되네. 그냥 차트 보여주면 안 될까? 안 보여주니? 치사하긴. 안 보여주네요? 그러면 안 보여주네요? 그러면 그 생각도 안 난다. 크립토와치
여기 가서 한번 봅시다. 이게 진짜 사이트 오랜만에 간다. 여기 가면은 여러 거래소에 여러 가지 것들을 기록으로서 남기거든요. 이거 왜 번역되냐 자꾸? 뭐야? 한국어 번역 아닌데 자동으로 한글로 나오네? 얘네 막 한글도 지원하나 보네요? 골 때리네? 우리나라 역시 그건데요? VIP인가 본데? 한글 번역도 제공하네? 자, 보시면은, 코인베이스, 그냥 코인베이스 찾아야죠? 검색어로 찾을게요. 코인베이스. 프로 말고. 프로만 등록되어 있네? 아하. 다시 한번 보죠. 코인베이스도. 자, 봅시다. 여기도 확실히 아니에요. 오늘 뭐 7,000달러 이런 거 찍은 적 없는 것 같은데요, 코인베이스? 네, 어라어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현대적거리님은 글리치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글리치라는 거래소가 있나요? 한번 가보죠. 글리치. G로 시작할 텐데, 글리치. 이거 순위권에 못 드는 거래소가 올라간 거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그거 아니에요? 덱스에서 올라간 거 아닌가요? 덱스? 아까 어떤 분이 그것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분산거래소 얘기하는 것 같던데? 다리님 워라 어서오세요. 자, 가보죠. 분산거래소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게, 그 거래량 되게 적거든요, 분산거래소. 그러니까 뭐 한 0.1개 정도 높은 가격에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거래하면 그 가격으로 찍히잖아요, 시장 가격이.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 가서 한번 볼게요. 글리치가 에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전 또 거래소 이름인 줄 알았네. 그럼 수정한 건가? 네, 일단은 지금 기록상에는 없어요. 없고, 굉장히 느리네. 자, 분사거래소 잠깐 볼게요. XRP 차트 가서 보면 되는데, TPS 여전히 많이 나오네요. 36 정도 나오네. 어떻게 저렇게 많이 나오지? 요즘도 스팸 거래가 좀 있나요? 약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강렬한데? 요거 닫고. 아니, 저 몰랐어요. 글리치란 단어를 처음 봤어요, 저는. 그게 뭐 에러, 속임수. 한번 볼까요? 그런 뜻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금 그거잖아요. 에러라고 해갖고 뭐 인지를 했고 수정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분산거래소도 그런 이력은 없네요. 네. 없어요. 그렇게 가격이 잠깐 올라갔던 게 없어요. 네. 나는 TPS가 30대 유지하고 있어서 잠깐만 좀 볼게요. 160만. 페이먼트 30만 정도 나오고 있고, 확 줄었네. 네, 이것도 확 줄었고. 네, 그러면은 정말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해프닝으로 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막 보면서 기분은 좋을 수 있을 텐데, 예, 뭐 커다란 의미가 없죠. 뭐 에러 거래였던지 아니면은 실수로 이제 트레이더들 또는 그냥 일반 개인이든 누가 됐던 간에 어쨌든 그 실수로 그 가격으로 거래했다고 하면 의미는 없는 거죠. 그냥 그림상 보면은 기분이 좋구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거는 의미를 별로 안 둬도 될 것 같고요. 의미가 없어요. 네.
자, 주신님이 얘기하신 내용도 잠깐 볼까요? 1월 중순 XIP 투자자와 리프사 간 소송권에서 기각되면 XIP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증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말씀 주셨는데 증권 이슈 관련해서는 여전히 리프사의 지금 스탠스, 그리고 뭐라 해야 될까요? 되게 지향하는 바는 여전히 똑같죠. 그냥 연방법원에 끌고 가고 한 방에 해결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략이 변하진 않은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본인들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지 않죠, 리프사가. 예. 그렇게 방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XRP는 증권이 아니다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이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를 공격하면서 그걸 연방법원에 끌고 가고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제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 전략을 취하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소송건 사람들 있잖아요. 예, 소송건 사람들이 연방법원에 안 가려고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연방법원에 가려는 이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각 주마다 관할법이 따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특정 주에 소속돼서 그 주의 법원에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연방법원 끌고 가서 거기서 판결을 받으면 마치 우리나라에서 대법원 판결 나온 거랑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연방법이 더 상위니까, 각 주법보다 연방법으로 결정된 게 더 위거든요. 예, 그러니까 리프사는 한 방에 이 이슈를 다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리프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연방법원으로 못 끌고 가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설사 주법원에서 또는 연방법원에서 결정난다고 해갖고 완전히 증권 이슈가 결정나는 건 아니죠. 왜냐면은 그 관련법, 그냥 판례로서 존재하는 것뿐이지 관련 법에서 이 암호화폐, 특히나 XRP 같은 경우를 어떤 걸로 분류할 것인지, 법의 기초에서 근거해서 분류가 증권이 아니라 그냥 커런시로 분류됐을 때, 그래야지 완전히 클리어해진 거죠. 물론 지금까지 흐름은 좋습니다. 증권으로 얘기하기 좀 힘든 상황이 돼가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점점 영국도 이미 정리를 했고 태국도 정리를 해줬죠. 거기 위에도 싱가폴도 정리했다고 리프사가 설명했고요. 여러 개의 국가에서 점점 XRP는 증권이 아닌 걸로 정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리프사 주식 따로 있죠. 연방법원 가면은 판례로서 존재하는 거죠. 핀센을 끌어들인다기보다는, 핀센은 규제기관이잖아요. 어차피 우리나라 행정부랑 똑같아요. 정부기관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유권 해석 뿐이거든요. 근데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도 법이 있어야 뭔가를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법의 기초에서, 법의 근거에서 뭔가 일을 하는 거고, 그 아래 이제 해석을 마치 일정한 틀로 짜갖고 규칙이라고 만들잖아요. 뭐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가 어떤 규칙 만들어서, 뭐 관련법들 되게 많죠. 안전 관련된 법들도 있고 막 그런데, 안전관리법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기초해서 디테일한 거 뭐 규칙으로 만들거나 이러고 해갖고 시행을 하고, 그에 따라서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핀센도 그런 거가 똑같죠. 우리나라 금융감독청 뭐 이런 거, 금융감독원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법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법이 어떻게 만들어주냐, 이게 정말 핵심인 것 같습니다. 미국 국회의원들. 그렇죠. 미국이 정말 중요해요. 아무래도 세계 경제의 중심에 미국이 전 세계에 뻗쳐나가는 이 경제적인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리프사가 지금 비즈니스 하고 싶어하는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시장 같은 경우 미국 중심으로 열려 있잖아요. 미국이 정말 중요하죠.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요. 트럼프 탄핵 이슈도 지금 완전히 끝나진 않았고, 일단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이지만 클리어된 상태는 아니죠. 그리고 뭐 이란이랑 뭐 전쟁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안전한 정국인 것 같아요. 불안정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각 나라의 정세, 국제 정치, 외교 관계 이런 거요, 또는 국제 경제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의 정리도 있지만은, 리프사 같은 경우 지금 노리는 게 글로벌 세ttlement로 만드는 거잖아요, XRP를.
그래서 그것도 그거고,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각 나라 법으로 이 커런시를 뭘로, XRP를 뭘로 볼 건지 이거 빨리 정리해갖고 금융기관들이 직접 보유할 수 있는 거, 커스터디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정리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국제 정세나 또는 뭐 정치, 외교, 경제 이런 상태들 변화보다 더 중요해 보여요. 그게 빨리 정리되는 게 선행돼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질질 끌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도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상황이 많이 나은 것 같아요. 미국은 그래도 뭔가 지금 이미 ODL 쓰는 거를 허용하고 있죠. 멕시코 구간 쓰는 거 허용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정리된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그 법이 통과됐나요? 통과됐나 모르겠네. 통과됐어도 2021년 6월쯤인데 시행시기가 통과됐는지 모르겠네요. 박힌나님 오늘 상승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저도 모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 국제 정세에 관련해 갖고 미국 이란 전쟁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불안감에 지금 암호화폐로 자산들 이동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어요. 뭐 그런 얘기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과연 맞을까요? 또는 그게 틀릴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회귀 분석이 나와 있어갖고 어느 정도 데이터들이 있으면 뭐 그거를 좀 발전적으로 논의를 해보겠지만 사실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 작잖아요. 솔직히 전체 규모에서 그 안에 일부로 박혀있는 암호화폐 시장 규모를 보면 굉장히 작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도 사실 우리들 말고는 전체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떨어지는 편. 되게 작은 소규모 집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일반 금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약간 소수 오덕후로 보여질걸요 아마. 이건 메이저 아닌데 마이너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마이너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약간 이렇게 볼지도 모릅니다. XRP가 금이 되고 스텔라가 은이 된다. 찌라시가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그렇게라도 되라. 제발 좀 그렇게라도 되라. 제발 좀.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우리가 마음고생을 할 필요가 없죠. XRP 금 되면 끝났죠. 게임 끝났죠.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될까요? 문제는 될까요에 있어요. 항상 되면 참 좋겠지만 될까요가 관건입니다. 혹시 궁이 없으십니까? 궁에 있으시면은 저랑 좀 친하게 지내요. 저도 세력 형님들의 마음을 보고 싶네요. 언제 떡상시킬지, 언제 펌핑할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궁금하고 제가 혹시 시장에서 발 뺐을 수도 있잖아요. 발 뺀 건지 아닌 건지 알고 싶어요. 맞아요. 지금 흐느적거리님이나 혜연비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자꾸 생각하려고 하니까 거의 역이용하는 거다 이런 말씀 주시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진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갖고 사실 어려워요. 뭔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식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분석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런 거를 좀 예측할 수 있으려면은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그게 없어요, 사실상.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맹점이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너무 작아갖고 데이터도 충분치 않고요. 그리고 다 투기잖아요, 이 자금들이. 뭐 어떤 시장과 비교해, 뭐 부동산 또는 주식 뭐랑 비교해도 데이터도 없고 순수 투기라 방향도 잡기 힘들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어렵죠. 시장이 그만큼 성숙하지가 않다는 거죠. 애기 상태예요, 애기. 네. 10일부터 유럽 AMLD5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또 볼까요? 이제 DK님이 얘기하셔갖고 볼게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렇거든요. 요거
AMLD 5. 시행 날짜 언제니? 이거 제가 지난번부터 설명드렸지만 작년 중순 때 결정됐다고 말씀드렸죠. 작년 중순 기사죠. 7월 16일 2018년. 너희 시행일 언제니? 시행일 한번 봅시다. 20일이네요. 20일. 1월 20일. 4일 남은 게 아니라 우리 설날 때쯤이네요. 설날 때쯤. 이 내용 나와있는데 그게 포함이 됩니다. 암호화폐랑 피아트 법정화폐 교환을 제공하는 곳, 그게 암호화폐 거래소든 뭐든 간에 걔네들은 안티머니 론더링이 되도록 서비스를 갖춰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여기 나오죠. KYC, Know Your Customer. 신원 확인 관련된 거거든요. 안티머니 론더링도 돼야 되고요. 신원 확인하는 이유가 AML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사실상. 유럽은 조만간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될 겁니다. 저거 갖춰지지 않는 거래소는 제재를 당할 거기 때문에 유럽 쪽은 조금 정리되겠죠, 지금보다. 지금보다는 정리될 거예요. 제드 망했으면 좋겠다고요? 제드 망하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제드는 돈이 워낙 많으니까 걔가 진짜 뻘짓 안 하는 이상, 막 도박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망하기 힘들겠죠. 근데 저는 솔직히 제드 저도 망했으면 좋겠어요. 막 도박 같은 거 손대갖고 망했으면 좋겠어요. 물렸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자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잖아요. XRP도 아직 한참 남아갖고 엄청 아직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거 다 벌어다가 XRP 팔아서 달러 바꿔다가 막 자기 펌핑 놀이 한다고 막 돈 쓰다가 물렸으면 좋겠어요. 죄다 자꾸 물리고 물려갖고 물 타다가 완전 물려갖고 망했으면 좋겠어요. 망해버려라 쟤들. 반감기가 5월이에요? 쟤들보다 저희가 먼저 망해요. 팩트 폭격. 맞아요. 솔직히 냉정하게 봤을 때 쟤들가 망할 가능성보다 우리가 망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쟤들은 벌써 돈 얼마나 많은데요. 진짜 뻘짓만 안 하면 망할 수가 없어요. 돈이 워낙 많아갖고. 그냥 안전하게 은행에다 예금해놓고 살아도 될 수준이에요. 지금 몇 대가 놀고 먹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쟤들은 돈 엄청 많아요. 지금 가령 예를 들어봅시다. 30억 개 XRP 남았거든요. 30억 개 이상. 근데 개당 200원에 팔아도 얼마예요 그게. 미쳤죠. 제드 타고났어요 진짜. 개인적으로 싫어하지만 어쨌든 부자잖아요. 굉장히 성공한 부자죠. 한두 푼 부자도 아니고. 예전에 마운틴 콕스 거기에서 해먹은 거랑 리프사 들어와갖고 XRP 해먹은 거 합치면은 조단이 나올 것 같아요. 조단이. 스텔라도 헤쳐먹을 수 있죠 지금. 스텔라까지도 있으니까 조단이 나오겠죠. 1조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자산이. 야씨 진짜 타고났어 아주 그냥. 제드 PC 해킹 당해라 막 이래. 제드 PC 해킹 당해갖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제드 PC 해킹 당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유 알고 계시죠? 제드 소유권이긴 한데 리프사가 리프사의 계정에 보관해서 그거를 관리를 해주고 있잖아요. 해킹 당하면 리프사가 보상해줘야 돼요. 제드 것까지. 제드가 관리를 안 하고 있어갖고. 그쵸. 근데 문제는 제드가 팔 수 있는 게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빨리빨리 팔 수 있어야 되는데 제도 파는 게 제한 걸렸어. 아까 보셨지만은 30만 개 정도씩밖에 못 팔아요 요즘엔 또. 근데 제가 30억 개라고 가정하면 30억을 30만으로 나누면 며칠 걸리죠? 어마어마하죠. 100만, 1000만, 10억? 만일이 필요해요. 만일. 몇 년이 될지 몰라요. 기네. 제드가 망하는 거 진짜
두 번 이혼이요? 두 번 이혼해도 안 망할 것 같은데? 재산 분할만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아, 근데 제대 얘기해봤자 끝이 없어요. 망할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쉽지 않은 거라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쁜 시키. 제드가 싫다. 아... 제드 스프레드요? 아, 제드, 부럽죠, 솔직히. 예. 그 개인적인 감정 떠나서 솔직히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도 불과 한 6년 전쯤에, 6년 더 돼야 돼요. 한 8년, 9년 전쯤에 상상의 나래를 잠깐 펴볼까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 그 환각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불과 한 10년 전쯤. 지금부터 2010년으로 우리는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때 당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뭘 하고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만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10년 전에 여러분들 뭐 하시는지 여러분 기억 속에는 존재하겠죠. 그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너 뭐 하고 있니? 지 컴퓨터 지금 빨리 켜갖고 비트코인 마이닝해. 그때 마이닝하면 뭐 꽤 들어오죠. 그때 한 1년 정도만 집에 있는 PC 갖다 마이닝해도 꽤 모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또는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야, 너 미국에 리플랩스라고 있거든? 오픈코인 아니면 리플랩스인데 걔네한테 연락해서 XRP 산다고 그래. 개당 0.1원 주고 산다고 해도 되게 좋아할걸? 한 1000만 개만 사나. 야, 상상만 해보십시오. 그거 성공했으면 개꿀. 완전 떼부자 돼 있을 텐데 지금. 그때 그때 여러분들 뭐 하고 있었을까요? 왜 이걸 몰랐을까? 이게 다 타고나는 것 같아요. 네, 무의미한 과거 해상이죠. 하면은 슬프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 아쉬움이나 후회 같은 거는 솔직히 안 하는 게 좋아요. 한번 그 생각이 들더라도 바로 털어버리는 게 답입니다. 왜냐면 이미 지난 일이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247? 아니, 호야님, 왜 풀매수 안 했어요? 제가 풀매수 얘기 드렸잖아요. 217원인가? 이 흑우의 말을 들었어야죠. 하이. 그쵸. 리플사도 되게 엄청난 목표를 잡은 거죠. 스위프트 제끼고 우리가 새로운 스위프트 되겠다는 목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정말 그 당시에는 되게 엄청난 도전인데, 오늘날에도 솔직히 엄청난 도전인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엄청난 도전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뭐 블록체인이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시기인데 그거 갖다가 뭐 해보겠다는데 그 뭐 해보겠다는 게 제2의 스위프트가 되겠다. 엄청난 도전이었죠, 사실상.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근데 그 옛날에 내가 이루지 못했던 거, 오늘날에 결과론적으로 그때 이랬다면, 그때 이거 했다면, 이런 생각들은 한 번쯤이면 족합니다. 두 번, 세 번 자꾸 되뇌이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고 앞으로가 중요하죠. 지금이랑 현재랑 미래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꾸 예전에 그 시기에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계속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인생이 진짜 힘들어져요. 후회랑 아쉬움밖에 안 남아요. 모든 게 다. 지금이 마치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과거만 되뇌이면은 그게 진짜 마약인 것 같아요. 그것도 환각 상태에 빠지는 거죠. 스튜어드님 그러지 마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9회말 3아웃 해갖고 끝난 거 아니잖아요. 왜 벌써부터 그러세요? 부디 정신 차리십시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힘내세요, 힘. 자, 어쨌든
뭐 잠깐 이런저런 얘기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약간 생각보다 저는 에스크로 질문 많이 하실 줄 알았거든요. 예, 확실히 우리 채널 분들은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사실 에스크로가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장난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메모 심심풀이로 남기고 그런 의미 이상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확실히 제밥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긴 결과론적으로 막 에스크로 질문 계속 하시고 에스크로만 관심 갖고 계셨으면은 오히려 슬플 뻔했어요. 확실히 고퀄리티. 아, 니쿠님 기쁘신가 보군요. 다행이네요. 주신님 얘기도 한번 좀 달아볼게요. 블록체인의 기술의 한계가 있어 암호화폐가 결국은 망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돈 100만 원만 주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 말일까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XRP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XRP2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얘 기터브라고 플랫폼이 있거든요. 여기 와서 리플도 눌러요. 여기 소스 코드 있죠? 여기. 요거 다운받아갖고 컴파일 하는데 수정하세요. XRP2로 이름 바꾸고 만들면은 여러분들 지금 당장 XRP2든 3든 4든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어렵지 않아요. 뭐 누구한테 100만원 줄 필요도 없어요. 이더리움도 가능하고요. 오픈소스로 돼 있는 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가능해요, 오픈소스라. 지금 당장이라도 만들 수 있어요. 핵심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보신 것처럼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져다 쓸 수 있고 누구나 다 원하면 조금만 수정해서 새롭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드는 게 어렵진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과연 지금 필요가 있는 거냐, 수요가 있는 거냐, 누군가한테 필요로 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이거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만 지금까지는 이거에 대한, 얘네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다. 있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없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의 대안 기술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게 아직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단시간 내에는 뭔가 XRP가 아니죠. 블록체인을 대체할 만한 게 등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미래일은 모르는 거니까 해성같이 뭔가 또 등장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의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없어요. 대안으로 얘기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XRP 갖고 리프사가 하고 있는 ODL 지금 쓰고 있잖아요. 머니그램과 이제 한 24개 정도 되는 기업들이 쓰고 있는데 실제로 쓰면서 얘네들이 비즈니스에 도움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쓸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일단 있는 거죠. 뭐 전 세계 시장 파이 그 규모로 밀어볼 때 이 지금 수요는 극히 작은 일부분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리프사가 얘기한 대로 이게 시장에 기존의 금융 시스템 그리고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사용하는 방식의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보다 훨씬 비용이 절감되고 그리고 속도도 빠르다고 하면은 충분히 쓸 동기는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더 증가해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쓰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좋은 걸 기대해봐도 되겠죠. 그쵸. 네. 빵형께서 오셨는데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어차피 만드는 건 쉽거든요. 만들었을 때 과연 그거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느냐, 뭔가 어딘가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쓸 수 있는 기술이냐, 그런 제품이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 자, 오늘 뭐 특별히 뭐 많은 얘기들을 안 하셔갖고 오늘 일찍 종료해도 되겠는데요. 딱 1시간 반 정도,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마무리 지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목이 아파갖고
좀 길게 하기는 힘든 상황인데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좀 정리를 할게요. 예, 여러분들께 오늘은 뭐 뉴스 소식도 정리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무엇보다 이 에스크로 만드는 거 그리고 에스크로 해지하는 거 관련돼서 알려드렸는데 부디 안 좋은 목적에는 안 써주시면 좋겠고 그냥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에 있어서 아직 이거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쓰는 건 자유지만 당연히 책임도 따르는 거겠죠. 그래서 책임 부분을 좀 생각하셔갖고 너무 막 내 맘대로 써서 남들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그거는 주의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제 근황에 대해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새해가 왔는데도 바빠 죽겠어요. 안식년이 있으면 좋겠어. 쉬고 싶은데 아무쪼록 그렇게 저도 강행군 달리면서 약간 몸이 지쳐가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 아무쪼록 건강 새해가 됐지만 새해가 된 만큼 건강도 잘 챙기시라고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꼭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모레까지 비가 온다고 합니다. 길 되게 미끄러운데 미끄러운 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사고 안 당하시도록 안전 주의하시고요. 내일 저녁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여러가지 소식들 그리고 내용들 얘기들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오늘 좋은 밤 되시고 내일 다시 찾아뵙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XRP 팩토리였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할게요. 월바월바 오늘 좋은 밤 되세요. 30억 개는 넘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